안녕하세요. 팩트성형TV 닥터윤 린입니다. 오늘은 흉터 성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흉터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흉터는 한번 생기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 성형은 흉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흉터를 눈에 덜 띄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터를 제거한다는 말은 사실 정확한 용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흉터 성형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그럼 흉터 성형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흉터 성형은 흉터가 생기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은 염증, 상피와 증식, 성숙의 단계를 약 3주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일단 치유 과정은 끝나게 되지만 흉터 부위에 콜라겐이 다시 생성되고 리모델링 되면서 흉터가 성숙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흉터 성형은 흉터가 생기고 난 후 최소 6개월은 경과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생긴 흉터의 경우 신체가 성장하면서 흉터도 따라서 같이 커지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 생긴 흉터는 신체의 성숙이 완전히 끝나고 난 이후, 즉 20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흉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흉터 성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흉터 수술을 하면 흉터 길이가 더 길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흉터를 다 잘라내기 위해서는 흉터를 포함해서 양쪽 끝이 뾰족한 방추형으로 보통 흉터를 잘라내게 됩니다. 흉터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흉터 양쪽 끝은 흉터보다 더 바깥쪽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란 흉터의 경우에는 흉터 지름의 4배가 되는 길이로 방추형 모양으로 피부를 잘라내야지만 흉터의 양쪽 끝이 튀어나오는 독이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흉터의 폭이 너무 넓어서 한 번에 잘라내게 되면은 너무 흉터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흉터를 2차, 3차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잘라낼 수 있습니다. 흉터는 어떤 방향으로 잘라내나요? 우리의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피부에는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피부의 결을 따라서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피부의 결을 피부 주름선이라고 부르죠. 그냥 일반적으로 주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에 동그란 모양의 직경 2mm의 흉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마는 주름이 어떻게 생기죠? 이마는 주름이 가로 방향으로 생기죠. 눈썹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이마에는 가로 방향으로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마에 2mm의 흉터가 있다면 이것은 가로 방향으로 흉터를 잘라내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그란 흉터의 경우에는 직경의 4배 정도의 길이로 잘라내게 되기 때문에 이 직경 2mm짜리 동그란 흉터는 흉터 성형술 이후에 길이가 8mm가 되는 가느다란 실선으로 남게 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던 원래 이마의 주름과 비슷하게 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같은 흉터가 볼에 있다면 볼에서는 피부 주름선의 방향이 팔자 주름의 방향과 평행하거든요. 따라서 볼에 있는 흉터의 경우 팔자 주름과 평행한 방향으로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흉터를 피부 주름선과 다른 방향으로 잘라내게 되면 표정을 지을 때마다 새로 만든 흉터가 당겨지게 되면서 다시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흉터는 피부 주름선과 같은 방향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수술 후 생긴 실밥 자국은 없앨 수 없나요? 우리 몸에 있는 실밥은 일주일 이내에 제거해야만 실밥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꼬맨 실밥은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7일이 넘게 되기 때문에 흔히 정형외과적인 수술,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그 부분에 철심을 박았다가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과적 수술,
맹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실밥을 보통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실밥이 우리 몸에 7일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차, 철도 자국 같은 실밥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밥 자국까지 다 잘라내려면은 그 흉터의 폭이 너무 넓어지게 되거든요. 흉터의 폭이 너무 넓게 되면은 피부가 잘 당겨지지가 않고, 피부가 잘 당겨지지 않으면은 억지로 그거를 잘라내고 꼬매더라도 다시 장력을 받으면서 흉터가 다시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켈로이드와 비유성 반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비유성 반응을 켈로이드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켈로이드는 원래 상처 크기보다 더 흉터가 커지는 것이 켈로이드고, 비유성 반응은 원래 상처의 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넓어지고 더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신데요. 쉽게 말해서 켈로이드는 약간 버섯 모양으로 생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상처보다 위에 흉터가 더 버섯 모양으로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켈로이드고, 비유성 반응은 생기더라도 원래 흉터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지 버섯 모양처럼 원래 경계보다 더 넓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켈로이드는 일반적으로 귀에 많이 생기죠. 귓볼을 귀걸이를 하려고 뚫거나 아니면 귓볼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잘못 아무는 경우에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은 귀에 마치 열매가 열린 것처럼 커다란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비해 비유성 반응은 생기는 부위 자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앞 가슴이라든지 어깨, 무릎과 팔꿈치 같은 관절 부분, 이러한 부위에 튀어나오는 흉터가 생기는 것은 보통 켈로이드가 아니라 비유성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성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착각을 하시고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혹시 쌍꺼풀에 켈로이드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눈에는 그런 비유성 반응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성 반응이 생기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 중에 한 군데거든요. 피부가 얇을수록 흉터가 잘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도 성형수술을 할 때 흉터에 대해서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밥을 빼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흉터 성형술을 할 때 얼굴의 경우는 오일, 그리고 우리의 몸통과 사지의 경우에도 7일 이내에는 실밥을 뽑게 되거든요. 흉터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후의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흉터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에 스테리스트립이라는 특수한 테이프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테이프를 보통 5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면서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테리스트립이라는 테이프 이외에 다른 시카케어, 켈로코트, 더마틱스 그런 종류의 실리콘 재재로 된 흉터 제품을 쓰기도 하는데요. 튀어나온 흉터의 경우에는 이런 흉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얼굴 흉터 수술의 경우 수술이 끝난 후에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팩트 성형 TV 닥터 윤 린이었습니다.